자, 이 석경당이는 이 거란의 태종이죠. 그러니까 요 나라 태종보다 자기가 10살이 많았습니다. 10살이 많았는데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아버지 이러면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요 나라 태종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다 아들아 이러면서 석경당이를 돕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맨입으로 도와줍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란의 힘을 빌린 이 석경당이가 후당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니까 그 나라가 후진이에요. 하지만 맨입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석경당이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연운 16주를 넘기게 돼요. 연운 16주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베이징 있죠. 베이징이 있으면 요 일대 16주를 거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을 넘기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싶겠지만 사실 이 시대에 이 지역이 노른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인들은 이 석경당이를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이완용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실 석경당이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면서까지 자신이 황제가 되려 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주 싫어하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석경당이가 죽자 후계로 석중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석중기는 석경당이의 조카예요. 석경당에게는 물려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중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얘는 자신의 숙부였던 석경당의 대거란 굴욕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거란에게 그동안 바치던 조공과 신하의 예를 싹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요.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봉수대로 따라와 이 거란 새끼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던 애가 갑자기 봉수대로 따라오라 그러니까 거란은 봉수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봉수대에서 밀어서 죽여버려요. 후진을 세워주는데 큰 힘이 되어줬던 이 거란은 이 석중기를 공격합니다. 석중기의 후진을 공격해서 이 후진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기에는 버거웠는지 다시 군대를 후방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서 이 석경당의 오른팔이었던 이 유지원이가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후한입니다. 5대 10국의 네 번째 나라 후한인데요. 자, 이 나라 이름이 왜 한일까요? 그건 바로 유지원이가 꼴의지가 유씨라는 거예요. 자, 유씨 황제 누구죠? 우리 한고조 유방이 유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한으로 한 겁니다. 나라 이름을. 자, 그래서 역사상 후한은 여러 차례 있어요. 표적인 게 그 한나라 광무제가 세웠다기보다는 다시 재건했죠. 그것을 후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5대 10국의 유지원이 세운 이 나라도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5호 16국이 벌어질 때 흉노 유연이 세운 그 나라도 후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유연 얘도 유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의 계승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원 얘도 지가 유씨니까 또 한의 계승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원이는 즉위한 지 1년, 2년 채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쁠 건 없죠. 남자가 태어나서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유지원에게는 아들 유승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지원의 오른팔 곽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승우는 이 곽위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이 곽위가 자신을 제껴버릴까봐 먼저 이 곽위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눈치가 빨랐던 곽위 역시
반대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렇게 곽위가 이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후주가 됩니다. 자, 후주는 곽위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곽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승우가 곽위를 경계했다 그랬죠. 그렇게 유승우에게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태조께서 위화도 해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빼돌리잖아요. 왜? 혹시나 반란의 낌새가 있으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태조께서 빼돌린 거죠. 자, 그런데 이 곽위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되었지만 자기 자식들이 다 그렇게 참살당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곽위는 다음 후계 자리를 자신의 처남의 아들이었던 조카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시영, 후주의 세종이에요. 자, 제가 5대 19개는 멀쩡한 군주가 두 사람 있다 그랬는데 그중 한 사람이 후당의 명종,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요 시영 세종이었습니다. 이 세종은 굉장히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전과 철학이 있었는데 자신의 치세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이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요, 석경당해가 갖다 바친 연후 16주의 일부를 수복했고요. 또한 이 5대에 걸맞는 힘을 가졌던 이 남당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즉 남당을 조공국으로 바꾸어버려요. 그렇게 세종시영은 자신의 계획대로 천하 통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종시영이 가장 신임하던 부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광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종이 갑자기 어느 날 아파서 병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늘의 명이라 그럴까? 어떤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이 시영에게는 그게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 세종의 아들이 너무 어려요. 어린이다 보니까 후주의 장수들이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조광윤이 진교라는 곳에 그 거란과 싸우기 위해 출진을 하는데요. 술판이 크게 벌어져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에서 깨보니까 갑자기 자기 몸에 이렇게 황제의 옷을 입히고 다들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광윤이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어서 제 위에 오르십시오.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광윤은 나는 싫은데 이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황제가 되는데요. 그 사건을 진교병변이라 그래요. 어때요? 조광윤 입장에서는 완전 좋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면 어디 저런 불충무도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황제를 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 부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황제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조광윤은 태조가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나라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송으로 바뀌었어요. 태조 조광윤은 이 후주의 임금이었던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여러 나라들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다 토벌을 했고요. 하지만 이 조광윤조차도 자신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아우였던 조광의에게 다음 제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조광윤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었던 조광의에게 황제 자리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아있긴 해요. 태종이 되었던 조광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한 그리고 북한을 멸망시키면서 천하를 송의 천하로 통일을 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5대 10국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이 5대 19개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존욱의 아버지였던 이극용과 주전충은 라이벌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석경당은 바로 이 이사원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한의 유지원은 이 석경당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과귀는 다시 유지원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제국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바로 그 이전 제국의 군주의 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귀 다음 이어받은 후주의 세종, 이 시영의 부하가 또한 송나라의 태조인 조광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대 19 시대는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판 5분전이었던 군벌 시대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군벌 시대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